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질 때 두 눈의 차가 3일 확률이다. 차가 3이 될 확률이다.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1, 4, 2, 5, 3, 6 이런 관계가 있을 테죠. 세 가지인데 뭐 서로 이제 순서 위치를 좀 바꿔가면 A, B 두 개의 주사위 이런 형태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되겠고요.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6 곱하기 6에서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6분의 1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라고 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전체 가지수 6 곱하기 6 됐고 눈이 차가 3 차가 3 되는 경우 이렇게 구했고요. 이제 A, B 순서 두 개의 주사위 바뀌는 경우 생각해주면 곱하기 2 처리해주면 가볍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자 주사위 던지니까 6가지가 됐고 동전 2가지 되겠고 그러면 뭐 12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원 사건은 각각 한 가지씩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가지수 중에 하나니까요. 12분의 1이 되겠고 와우 곱하기 하라. 이건 뭐 그럼 약간 넌센스 퀴즈입니까? 뭐 전체 그리고 뭐 각각의 확률 들으는 것은 뭐 전체 가지수 중에 한 가지 이런 형태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이라는 것은 사실 뭐 1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자 약간 넌센스 퀴즈 형태로 해서 두 개의 곱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겠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A와 배반 사건을 B라고 했다. 이제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럴싸한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눈이 나온다. 배반 사건이면은 배반 사건이 뭐 이제 교집합이 이제 뭐 공집합이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니까 A가 짝수라면은 이제 B라는 것은 이제 홀수인 1, 3, 5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합이 돼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되면 1, 3, 5로 되어 있는 거 끝이 아니라 사실 1, 3, 5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인 거죠. 이렇게 뭐 1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1, 3,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소가 이제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처리해서 정답은 이제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AB 교집합 확률이 쭉 주어져 있을 때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덧셈 정리를 대해서 아느냐 질문하는 거죠. 합집합을 구하게 되려면 A 확률, B 확률 겹치는 부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빼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빼기 15분의 2 이런 연산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5로 이제 전체를 통분하게 되면요. 자 여기는 5배 해줘야 되고 여긴 3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건가요? 좀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럼 15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약분을 해야겠죠. 3, 3은 9,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5분의 3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덧셈 정리 합집합의 확률 구해가는 덧셈 정리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10개의 호빵 중에서 6개는 팥이 들어있고 4개는 야채가 들어있습니다. 2개를 차례로 먹을 때 첫 번째는 야채에 들어간 것을 먹고 두 번째는 팥이 들어있는 것을 먹을 호빵을 먹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개 중에서 처음에는 뭘 먹죠? 야채를 먹는 건가요? 야채가 개수가 이제 4개니까 4가지 이렇게 지면 이제 확률이 되겠고요. 자 이제 먹어 치웠으니까 호빵 개수가 줄겠죠. 두 번째는 이제 팥을 먹어야 되는데 팥은 6개 있으니까 9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약분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자 3 약분해주면 3, 2, 6, 3, 3은 9 되겠고 이것도 약분 처리해주면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5분의 4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순서 지켜가면서 차곡차곡 풀어가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좀 호빵 먹어서 개수가 좀 9개로 줄어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 230명이 주요 통근 수단과 통근 거리를 조사했습니다. 와우, 깔끔하게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한 직원의 통근 거리가 10km 이상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km 이상인 사람은 대중교통 자가용 합쳐서 120, 131명이 되는 건가요? 됐죠? 13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직원의 주요 통근 수단이 자가용일 확률은 이 중에 이제 49명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10km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 깔렸을 때 자가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죠? 조건부 확률이 된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230명이 전체 직원이긴 한데 10km 이상 인 직원은 131명이 되는 거니까 131 중에 49명 이렇게 처리해서 간단하게 좀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해야 될 것은 뭐 10km 이상인 사람이 뭐 합쳐서 131명이다. 이 정도 연산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조건부 확률인지 그냥 확률인지에 대한 구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전체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곳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흰 공을 2개 꺼내야 되겠다.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되겠고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뭐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요. 9, 8, 7 나누기 3,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또 4 컨비네이션 2면은 2를 미리 약분하면 2 곱하기 3 처리가 되겠고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3은 9 약분하고 그 2, 4에서 이제 2 이렇게 약분 처리해주면 14분의 5 해서 계산 결과가 되는 즉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확률을 좀 이렇게 전체 가지수에서 3개를 꺼낸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흰 공 4개에서 2개, 검은 공 5개에서 1개 꺼내는 거 조합을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무난히 확률이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이것도 좀 살짝 복잡한 형태의 확률이 주어지네요. 이때 조건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 A, 파, B 이렇게 조건 확률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부분은 이제 P,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겠죠. A 교집합 B를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해가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A 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A 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 계산은요, 계산 결과가 이제 일단 6분의 1 이렇게 나온 건데, 1 빼기 A 합 B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A 합 B라는 확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확률, 그 다음에 B 확률 더하기 한다면 이제 교집합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교집합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호. 자, 그래서 이제 A 확률, B 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 5분의 2, 3분의 2, 5분의 2. 와우. 그런가요? 자,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 뭐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데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처리가 되겠고 전부 다 뭐 이항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럴까요? 뭐 일단은 뭐 A 교집합 B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항을 아예 시켜서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6분의 1도 있고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뭐 통분이 뭐 이렇습니까? 계산이 좀 이제 뭐 지저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6분의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6분의 4부터 처리해줄까요? 뭐 여기 계산해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5 처리해주고 이제 5분의 2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30분의 12에서 5를 빼는 거니까 30분의 그럼 얼마야? 7 이렇게 계산됐나요?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최종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B 확률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집합 확률이 지금 30분의 7 이렇게 좀 구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이제 계산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5,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12분의 7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 변형 뭐 이런 부분들이죠.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 변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드물간 법칙에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냥 얻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제 A 합 B 확률 이 부분들이 이제 덧셈 정리해서 나와 요 식을 좀 잘 알아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해 못할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항목들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평상시에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과 서로 독립이다. 독립 이런 거 꼼꼼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짝수눈이 나오는 요 사건 이 부분들 그냥 잠시 A라고 할까요? A 이 부분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면 짝수는 2, 4, 6 주 사이 던질 거니까 되겠고 이때의 그런 확률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소수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B라고 해주면 소수는 그러면 2 3, 3, 5 이런 형태들이 있겠고 그럼 PB 확률은 그럼 또 역시 2분의 1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독립 이런 걸 좀 알아보게 되면 독립이라는 것은 PA 교집합 B 이 확률 자체가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이 성립하느냐 이걸 좀 조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공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B 이렇게 하나가 있는가요? 그럼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이라는 정보가 나왔고 이때 이제 이 둘을 곱하기 한다 6분의 1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약수의 눈이다. 그러면 C집합이라고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1, 2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러면 P, C집합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C를 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 또 그러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P, A 교집합 C 이 부분들이 그러면 6분의 1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한 부분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집합이라고 할까요? 3의 배수집합 3,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이제 A하고 D하고 이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 중에 이제 짝수는 6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P, A 교집합 D 역시 또 6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또 P, D 확률을 또 이제 써볼까요? 써놓으면 이제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기 해서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니은 디귿이 서로 독립인 그런 형태의 형태라고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정의 자체는 뭐 사건이 일어난지 이런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독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확률이 이제 곱과 같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집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 교집합들도 구해서 또 교집합의 확률 구해서 주어진 식 형태 이제 성립하는지 조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뭐 이건 뭐 시간 싸움에 해당하는 문제지 우리가 뭐 소수, 뭐 2의 약수, 3의 배수 이런 집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풀이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아주 중요한 정보 제공되어 있네요. 독립이고 자, 이렇게 주어진 확률들이 있을 때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부터 보도록 할까요? 뭐 조건 확률부터는 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2분의 1이다 그렇게 된 거니까 뭐 A 확률도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곧바로 써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여의치 않다면 그러면 정의 형태로 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B 확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 이 부분 이제 A 여집합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독립이라면 이 부분들이 이제 A의 여집합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약분 이렇게 해서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정의를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써서 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다 라고 처리되는데 자,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확률 자체가 A 확률 곱하기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A의 확률이 지금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B의 여집합의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의 확률이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다 됐죠. B의 확률은 그래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좀 문제에 좀 잘 이용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계산하는 과정, 조건부 확률일 때도 뭐 독립의 이제 정의 이런 형태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자, 뭐 이렇게 이론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좋겠고 안 돼 있으면 이제 지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뜻을 좀 파악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잔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했는데 그 수가 10과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부분들은 2하고 5라는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라면 이런 인수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없는 숫자를 구해가는 것보다는 2하고 5라는 인수가 있는 것을 구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2 배수가 이제 50개 있어요. 5의 배수가 20개 있어요. 대신 이제 겹치는 부분 두 번 계산했으니까 12배수는 이제 10개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즉 여사건을 좀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1 빼기 자 전체 100분의 2배수 50개 5배수 20개 그 다음에 12배수 10개 이렇게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아닌 것들을 이제 빼준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70에 60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6 이렇게 되면 정답은 뭐 그럼 1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이제 5분의 2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서로 그런 인수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불편한 거니까 인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 구하고 여사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한 이론 중에 하나가 나온 거니까 침착하게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비행기에는 남자 승객과 여자 승객이 타고 있고요. 이 300명을 점심 식사로 2개의 메뉴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남자 승객이 있겠고 여자 있겠고 메뉴에 A, B가 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2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됐습니까? 자, 남자 승객의 60%, 남자 승객의 60%, 여자의 40%가 A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 메뉴를 선택했다. 60%면은 2, 60이 120명이 선택된 거였고, 여자는 그럼 얼마입니까? 40명이 되는 건가요? 40%, 40명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300명의 승객 중에서 160명이 좀 선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B 메뉴는 자동으로 이제 140명이 선택되겠죠. 됐습니까? 자, 300명 중에서 선택한 한 승객이 B 메뉴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됐습니까? 이 승객이 남자였으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럼 남자 여기 일단은 B 메뉴 선택이 이제 140명인데 이때 이제 남자는 그럼 여기 얼마가 되죠? 80명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만 좀 알면 문제 없이 좁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B 메뉴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140명 중에서 남자 80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겠죠? 자, 14 약분하면 7이 되겠고 뭐 이건 약분되고 7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확률은 이제 7분의 4 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하하하. 자, 뭐 내용 뭐 정리하고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선택한 승객이 B 메뉴를 선택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남자일 확률 이렇게 된 거니까 B 메뉴 선택 140명, 남자 80명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구해져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건부 확률은 이 문제 자체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사건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확률들입니다. 자, 기억 두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독립을 질문 던진다는 얘기는 교집합의 확률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PA 곱하기 PP 자, 주어진 이런 조건이 성립하느냐 아느냐를 좀 질문 던지는 거지 뭐 두 확률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는요,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독립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란 이야기는 사실 뭐 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뭐 P A 교집합 B가 0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 확률이 존재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0이 아닌 값이 나오는데 교집합 확률이 0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즉 배반 사건은 독립하고 이제 또 원래 이 정의 자체가 서로 전혀 딴 동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논하자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디귿은 뭡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 확률이 서로 같다. 자, 이게 이제 뭐 정의죠, 정의. 이렇게 되면 A와 B는 독립이다. 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그죠?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와의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이제 독립의 정의가 된 거니까 디귿이 좀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독립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더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마다 4 이하의 눈이 나오게 되면 0점. 4 이하? 1, 2, 3, 4 하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 4, 2에. 이렇게 되면 이제 0점, 3분의 1 확률이 되게 되면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 요건 이제 1점을 얻는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4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2점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1점 얻은 이런 주사위가 2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아, 이런 것은 뭐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거랑 4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독립시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독립시행.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개의 주사위 중에서 2개의 주사위. 그 주사위가 이제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5 이상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죠. 3분의 1 확률 2개.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2 확률 2개.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분모는 깔끔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2 곱하기 3 되겠고, 또 다시 2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3이 하나가 좀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세제곱 27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뭐 크게 뭐 어려운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주사위를 4번 던지자 똑같은 거를 이제 반복해서 했다.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이항정리 일반항 구하듯이 4번 중에서 2번 일어나요. 뭐 확률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2번 아닌 거 2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독립시행의 확률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에서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5개의 함수 중에서 3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역함수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함수의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자, 헷갈릴 거 없습니다. 뭐 헷갈리면 이제 이렇게 뭐 벤다이그램 그려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1, 2, 3, 1, 2, 3 이렇게 됐으니까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2도 3가지. 아, 함수의 개수는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27가지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해 주려면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뭐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죠? 1대1 대응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3가지 되지만 2가 가서 대응되는 것은 1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대응되면 안 되니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런 형태를 줄겠습니다. 그럼 6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확률을 또 논하게 되면 2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2, 6, 3, 9분의 2. 확률로 따지면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가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다. 그럼 5개 중에서 3개. 와, 이거 또 독립시행의 확률이네요. 와,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3개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역함수 존재할 확률이 9분의 2였으니까 9분의 2의 세제곱 되겠고 그 중에 아닌 거가 2개 있으니까 아닌 거는 이제 9분의 7 확률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P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분모가 보니까 뭐 9의 5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9의 5제곱 P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계산 좀 편리하게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 컴비네이션 3, 2의 세제곱, 7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7, 7, 49, 8,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 8이 56 이렇게 쳐야 되겠고 4, 8, 32 이렇게 98 이거 뭐죠? 지금 7, 8 뭐야 98, 72 참 48, 3 98, 70, 48, 32 이렇게 되는가요? 3 그러면 아유 제가 당황했나 봅니다. 39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곳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3920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문제 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검토해 볼까요? 자,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돼 있는데 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개수 그려놓고 1대1 대응이 되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가지수 구하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확률 이렇게 좀 구해놨습니다. 함수가 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 중에서 5개를 골랐다 이런 얘기죠. 그 5개 중에서 3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5개 중에서 3개, 3개는 이제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9의 5제곱 p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분모에 생기는 9의 5제곱을 좀 깔끔하게 소거해 준 거를 보니까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49 곱하기 8 이런 부분에서 당황했죠. 98, 72, 48, 32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됐죠? 자, 계산해서 392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표현하는 형태가 조금 좀 낯설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또 좀 약간 싫어하는 그런 함수 대응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어느 동아리 회원 구성이 다음 표와 같다. 이 회원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1학년 학생과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포함될 확률.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1명의 1학년 학생, 적어도 1명의 남학생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A집합, 뒤에 있는 B집합 이렇게 처리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A 교집합 B를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적어도 1명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낯선 그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여사건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제 A의 여집합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가는 형태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형태를 좀 구해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표현이 간만에 좀 까다로운 게 나왔네요. 자, 그럼 여집합은 뭐죠? 적어도 1명의 1학년, 그러면 1학년과 관련이 없는 2학년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2학년에서 2명을 딱 뽑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뭐 확률까지 계산할까요? 뭐 계산하면 이제 10 곱하기 9,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3 약분하고 2 약분하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일단은 계산을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도 역시 또 적어도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적어도 1명이 남학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학생 쪽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이번엔 또 6 컨비네이션이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9 지금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5, 10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죠. 그러면 3 남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5분의 5가 더 나은가요? 뭐 이건 뭐 나중 이야기니까 일단 뭐 필요하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뭘 해야 되죠? A 여집합에 B 여집합에 이렇게 좀 교집합 확률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학년 여학생이 되는 거죠. 이 확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2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 10 곱하기 9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45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구한 이유는 뭐냐면요.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15분의가 낫겠죠? 15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빼기 4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5분의 7에서 45분의 1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또 그러면 45분의 가게 되면 또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배를 해주면 21에서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5로 약분되는가요? 5, 9 5, 4, 20, 5, 9, 4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9분의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제가 이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A 교집합 B를 구하고자 이렇게 해줬는데 이 부분들은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사건 형태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1 빼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고쳐가게 되면 이게 B의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구해놓은 9분의 4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5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은 이제 구해드렸는데, 자, 좀 다시 생각해봐도 시험 장소에서 좀 앞쪽은 그래도 이제 제법 무난한 문제들로 많이 구성된 것 같은데 간만에 조금 표현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1학년 학생,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A집합, B집합에서 이거 동시에 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구해가는 확률이다라는 이제 판단하는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거니까 여사건, 그래서 다시죠. 우리가 이제 합집합 형태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한국말이 좀 이렇게 살살 좀 이렇게 베베 꼬인 형태로 좀 나와 있는 이 문제 유형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OX 문제로만 이루어진 1차, 2차 쪽지 시험을 봅니다. 1차 쪽지 시험 문제는 5문제, 2차 쪽지 시험은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아, 이 시험에 합해서 5개를 맞을 확률을 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1차, 2차는 뭐 따로 구분하는 게 없나요? 1차 몇 개 맞추고 2차 몇 개 없고 그냥 1차 쪽지시만 합해서 그냥 5개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왜 1차, 2차를 나눴죠? 자, 5문제, 4문제, 총 9문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5개를 맞춰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좀 희한하게 됐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2분의 1, 5제곱, 2분의 1,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센스 있게 그냥 2분의 1에 9제곱 처리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처리되면 일단은 9 컨비네이션 4로 고치고 2분의 1에 9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9제곱분에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 8, 7, 6 이렇게 처리되고 이제 4,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 3 지워주면 되겠고 2, 4, 8 이렇게 이제 지워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 2가 이제 하나 더 약분돼서 2의 8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3, 3, 7 이렇게 남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9, 7, 63 되겠고 2의 8제곱은 256인가요? 2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해서 이제 확률들을 열심히 좀 구했는데 문제에서 또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또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9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좀 찝찝하죠? 이제 1차, 2차 이 부분에서 나눈다. 1차 쪽지 시험 5문제는 돼 있다. 근데 합해서 아무리 봐도 1차, 2차 나눠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아, 이건 이제 풀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 이제 1차, 2차 나눴던 부분들이 왠지 좀 꺼림칙했는데 뭐 다시 살펴보다 다른 조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합쳐서 9문제 중에서 5문제 맞추기. 뭐 OX 문제니까 맞을 확률들은 이제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봅니다. 1부터 6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6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전규를 켜거나 끕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전구를 켜거나 끕니다. 켜져 있는 전구는 끄고 꺼져 있는 전구는 켠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규칙을 3번 시행했습니다. 6번 전구가 켜져 있을 때 3번 켜져 있을 때 3번 전구가 켜져 있을 확률. 와우. 일단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 되겠네요. 와. 그냥 확률 구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데 그 와중에 또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확률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6번 전구가 켜져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6을 켠다는 얘기는 6의 약수들에 해당하는 1, 2, 3, 6 이런 주사위가 나오게 되면 1 주사위 나오면 1, 2, 3, 4, 5, 6 이건 2, 4, 6 뭐 3, 6 이렇게 여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번 전구를 켜게 되려면 나오는 주사위 눈이 1, 2, 3, 6 즉 6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의 전구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1, 3 이런 곳에 주사위가 나와야
배수 형태에서 3의 전규를 켜거나 끄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로 해야 될까요? 가지수로 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자, 어쨌든 3번 시행했는데 6번 전구가 켜져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뭐 전구를 결국은 켜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나와야 되는 거죠. 3번.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아니면 뭐 한 번 하거나. 그럼 이제 먼저 3회 해야 될까요? 6의 약수 이런 부분들이 3회가 나왔다라는 전제 조건 먼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이 이제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고, 가지수가 하면 4가지니까 뭐 4의 세제곱.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일단은 뭐 일단 뭐 3분의 2니까 뭐 3분의 2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볼까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3회에 대한 전구 이렇게 되는데, 3의 전구가 켜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3의 약수가 역시 3번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3의 약수가 몇 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야, 여기 내에서 또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번 나오는 것은 뭐 약수의 눈이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3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3의 약수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죠? 그러면은 근데 3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데 3번 중에서 한 번 나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3 곱하기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오지 않을 확률들은 좀 처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3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이제 3분의 2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제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럼 이제 1, 3 요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유기전구가 켜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3번 나와 있는 거니까 1, 2, 3, 6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 6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쪽 확률도 3분의 1에서 이제 제곱 이런 것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와우, 여기 부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 푼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6의 약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역시 3 곱하기 좀 처리해줘야겠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오고 3분의 1이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중에서 6의 약수가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좀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는 뭐 3의 약수가 3의 전구가 켜져 있는 부분도 이제 당연히 한 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켜지는 부분들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역시 나오는 요 부분에서 이제 켜져야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제 3가지가 되겠고, 켤 확률은 뭐 똑같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3의 약수가 뭐 아닌 그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또 이제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 형태. 근데 이제 뭐 이 확률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좀 낯선가요? 낯설면은 뭐 가지수 구해가는 형태로 해주면 이제 요 부분들은 뭐 근데 이제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3의 약수의 눈이 3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가지수가 4가지니까 4의 세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거니까 뭐 비슷한 형태인 건 같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들을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27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여기는 이제 27분의 1에다가 여기가 또 그러면 27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요거는 그럼 27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되는 그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27분의 역시 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조건부 확률은 6의 약수가 3에 나올 확률이 27분의 8이었고 27분의 그 다음에 또 얼마였죠? 한 번 나올 확률이 6 이렇게 처리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27분의 1, 27분의 1, 27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27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7이 전부 다 소거가 되게 되면 14가 되겠고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또 순간 또 당황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더하기해서 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제법 까탈스럽게 됐네요.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이런 형태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6의 약수가 3번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3의 약수가 또 3번, 이런 거가 3번 나온다. 이 부분 불안한데, 아닌 부분도 이게 이제 한 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 3이 한 번 나오고 2, 6 이런 게 이제 또
두 번 나오고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고 여기 약수가 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나왔을 때 이제 3의 약수가 그 당시엔 또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겠고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뭐 안 나오는 그 확률이니까 똑같이 뭐 이거 계산해야 돼 3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확률 계산 이렇게 되는 좀 독특한 부분들의 연산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개수로 했을 때도요. 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4의 세제곱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뭐 2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역시 뭐 곱하기는 또 3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번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가지수는 두 가지고 안 나오는 가지수는 또 이제 2, 6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모에 써서 계산하면 결국은 이제 똑같은 연산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일부 좀 보여드렸으니까 혹시 가지수 형태로 좀 접근을 했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서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가 된 거 맞죠? 우호, 그렇게 된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와우. 비가 온 다음 날에 또 다시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비가 올 확률. 이때도 또 비가 올 수도 있나요? 5분의 2. 와우. 확률 무지 높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이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다음날 이제 뭐 비가 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3 확률일 때는 다음날에 이제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오지 않았다면은 다음에 이제 비가 올 확률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죠? 좀 쫙 봤을 때 얼마가 공통인가요? 5분의 1이 좀 공통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공통거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보탬이 되는 건가요? 자, 5, 4, 20분의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 더하기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16이죠. 4, 4, 16 순간이 뭡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게 그냥 100분의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이 약분이 안 되는 건가요? 와, 그럼 100분의 30을 그냥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또 더하기 해야 되네요. 그럼 뭐 답은 뭐 130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자, 뭐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에 맞춰서 풀이하면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비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주어져 있고 안 온 다음에 또 비가 올 확률 주어져 있고 날씨 자체가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나눠 풀란 얘기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 다음에 올 확률, 오지 않은 다음에 비 올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논리 체계 자체만 조금 잘 밟아주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 1, 2, 3, 4와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에 대해서 공사건이 아닌 AB 알겠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수학적 정의 부분들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나느냐 확률이 같다 이런 얘기죠. 즉 B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직접 집합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설명하시기로 되어 있네요. 호호호.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A 집합 뭘 할까요? 그냥 뭐 1, 2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간단한 것들만 하면 되죠. 뭐 집합해야 되는 거니까. 야, 이런 걸 학교에서 채점하기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이런 걸 뭐 냈습니다. 자, A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있나요? A 집합 뭐 간단한 거 만들고 B 집합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집합도 좀 뭔가 좀 하나 생겨야 되는 거니까 2, 3 이런 거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P, A,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 교집합 부분이 이게 됐으니까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A 확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개수 중에서 A 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 같다. 즉 정의 형태를 처리해서 결과 같다.
보여드린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의한 주 집합이 서로 또 독립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독립을 확인해 갈 때는 주로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 아까 이제 공통 부분이 이렇게 하나 있었으니까 그러면 PA 교집합 B 확률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고 4분의 1이 되겠고 되죠? 그럼 뭐 더 말 안 해도 뭐 큰 방 될 것 같습니다. PA 교집합 B 이 부분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확률 자체가 뭐 2분의 1, 2분의 이렇게 나왔고 곱하기 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들 딱 보여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성립합니다. 라고 그럼 이제 증명이 다 끝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찌 생각하면 우리를 좀 살짝 좀 집 스스로 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황하게 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실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평이한 그런 문제가 언급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의 정의, 그다음에 독립 증명에 관한 절차 이 부분들 우리가 조금만 학습되어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앞쪽에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보였습니다. 그런 문제들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